이제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는 숨고르기입니다. 이 코로나 때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이슈일까요? 열어주시죠. 노보노디스크 악재에도 견조한 K-바이오입니다. 위고비의 개발사인 노보노디스크가 비만약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며 약가 인하 압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출이 줄어들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독주가 끝났다라고 보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근데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국내나 뭐 다른 회사들에게는 더 길이 열렸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특허가 올해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 등에서 이제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의 그런 이제 역습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이번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사실 2025년도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는데 이제 2026년도에는 역성장할 거다.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14%가 빠지면서 오늘 사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군들도 좀 전체적으로 좀 빠진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가이던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이런 가이던스를 되게 보내기가 솔직하더라고요. 쉽지 않았을 텐데도 이 역성장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더 높은 부분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좀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비만과 이 당뇨 이런 치료제 시장은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세가 꺾이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사 기업들 중에서 뭐 기술이 이전됐다던가 뭐 그런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 덕분에 지금 하방이 경직돼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별해서 좀 보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뭐 ADC라든가 TPD 기술을 갖고 있고 그 전에 이제 기술 수출 이력이 있었던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코스닥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3천 가려면 제약바이오도 함께 가야겠죠. 네. 비만 치료제 업계에는 그래도 호재일 수 있겠고 그렇지만 종목을 고르고 싶다면 조금 플랫폼이나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텍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주셨네요. 성 대표님도 지난 시간에 비만 쪽은 이 미국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뉴스를 잘 체크하는 게 좋겠고 바이오텍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근데 또 비만 보니까 미국 뉴스는 안 좋았는데 뭐 삼천당 제약이나 한미약품 너무 강하더라고요. 이런 엇박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사실 저는 이 노보노디스크의 악재는 노보노만의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오면서 봤는데 지금 일라이릴리가 프리장에서 지금 5% 이상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실적 발표를 한 거를 보니까 노보노랑은 완전히 다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를 다 상회했거든요. 매출이 지금 193억 달러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18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상회했고요. 그다음에 EPS 같은 경우에도 7.54달러인데 컨센서스가 6.73달러였어요. 그래서 주요 제품별로 보면 뭐 젯바운드라든지 마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미국 외의 매출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던 이유가 일단은 세미글루타이드라는 자기네들의 핵심 이 물질 자체가 만기가 특허가 만료가 되다 보니까 경쟁, 제네릭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거고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일라이릴리를 본다라고 하면 연간 가이던스를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770억 달러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일라이릴리에서 제시한 걸 보면 우리는 뭐 830억 달러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전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27%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일라이릴리의 실적 발표를 본다라고 하면 비만 시장 자체가 작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노보노 자체가 일단 가지고 있는 특허가 만료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조금 약화되고 뭐 약가도 인하되고 이러다 복합적인 거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노보노의 악재가 우리나라 비만 쪽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삼천장대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일본이랑 같이 계약이 되면서 굉장히 더 큰 기대감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경구용 비만 시장이 올해부터
4월부터 또 원년으로 열릴 거기 때문에 시장이 작아지기보다는 개별 기업별로 해가지고 경쟁력이 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보노 이슈가 전반적으로 악재를 줄까 좀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개별 악재로만 좀 해석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이젠 또 숨고르기 측면에서 반도체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4.8나노 공정의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형주들이 조금은 횡보하나? 사실 저는 뭐 횡보라고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100만 원을 바라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반등의 트리거가 되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파운드리가. 근데 이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가동률이 회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 방어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파운드리 쪽이 사실 그전에 이제 TSMC 대비해서 점유율을 많이 못 높였던 부분이 수율의 문제였거든요.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수율이 90%가 나왔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20에서 50% 사이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수율에 대한 자신감을 좀 내비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파운드리는 이제 테슬라와의 장기 공급 계약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퀄컴과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와 협력을 통해서 이 파운드리 산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숨고르기는 이제 숨고르기를 한 적이 있나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살짝. 네, 그래서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숨고르기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HBM에 대한 수율만 좀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약간 횡보 흐름이라든가 옆으로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봐야 될 게 이제 소부장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 그리고 코스피에서도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를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다 끌어올리는 상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코스피 중에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시총 작은 것들. 반도체 안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코스닥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코스닥 중소형주 보자고 말씀 주시고 네. HPSP나 여러 종목들 좀 짚어주셨는데 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네. 이 종목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릴까 싶었는데 네. 이제는 또 코스피를 보자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가요. 그동안 이제 시총이 적은 코스피 종목들이 많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외돼. 코스닥도 소외됐었는데 네. 코스피 시총 작은 종목들도 지금 소외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 HD 그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태양광 쪽 지금 소외됐었잖아요. 코스피 종목이거든요. 오늘 네. 상한가 갔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쪽에서도 좀 중소형들 중에서 좀 선별해서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너무 코스닥으로 집중해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둘 사이에 좀 힘을 어떻게 실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소외된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도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양산할 수 있고 중국의 추격은 좀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IT 셋업체 안에서 디스플레이 쪽은 아직인가요?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상한가 간 종목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OLED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에 있어서 딱히 좋아질 만한 부분이 저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신규실이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제품 출시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전망에 없었기 때문에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지 디스플레이 쪽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런 쪽처럼 뭔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OLED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망을 해본다 이런 입장입니다. 성 대표님의 이런 확실한 답변 너무 좋아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관망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